강사들이 숨겨놓고 보는 엑셀 채널 엑셀러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층 구조 비율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차트들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차트를 이용하면 상하위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대량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층 구조 비율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기사나 뉴스를 보다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타일 형태의 차트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게 되면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방대한 내용의 데이터를 계층적 구조로 잘 배열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트의 경우에는 맨 왼쪽 위에 있는 부분이 IT 섹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 헬스케어, 그리고 가운데 윗부분이 파이낸셜, 그리고 그 아래쪽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산업 섹터별로 그 섹터에 속한 기업들의 시가총액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몇 %가 상승했는지를 하나의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위에 있는 IT 섹터의 경우에는 이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애플이 되겠고, 어제 대비해서 4.75%가 주가가 떨어졌다는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식으로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차트를 트리맵 차트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위 계층 구조 비율을 효율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차트 두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 표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목록입니다.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부터 맨 밑에 50위 LG U+, 이렇게 50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했을까요?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엑셀의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았습니다.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내려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상단에 링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데이터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이 들어있는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홈 탭의 편집 그룹에서 정렬 및 필터, 그리고 텍스트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융부터 시작해서 기계, 대형주, 보험,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업종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전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번 정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는 시가총액과 업종,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축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C3셀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끝까지가 범위로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이번에는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테이블의 가장 아래쪽 영역까지 한꺼번에 범위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는 삽입 탭의 차트 그룹에서 계층구조 차트 삽입 명령을 클릭해 보면 메뉴가 아래로 펼쳐지면서 두 개의 차트 형태가 표시됩니다. 트리맵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즉 숫자의 크기만큼 사각형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사각형의 면적과 색깔을 통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위 분류와 하위 분류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오른쪽 위에 차트 요소 버튼이 나타나죠. 이 버튼을 클릭하고 범례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상위 50대 기업 중에서 전기전자의 경우에는 이 정도 크기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전자 이런 식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섹터, 운수장비 섹터, 금융업, 화학, 의약품, 우리나라 전체 산업 영역이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리고 각 산업 섹터에서 개별 기업들이 어느 만큼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트리맵 차트와 선버스트 차트의 경우에는 엑셀 2016 이후 버전부터 지원된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차트의 개념과 사용 방법을 잘 익혀두셨다가 나중에 새로운 버전의 엑셀을 접하시게 되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차트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어떤 차트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즉 고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제가 권장하는 일반적인 차트를 작성하는 순서는 크게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먼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비교 유형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비교 유형이라는 것은 구성 요소 간의 비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항목 간의 비교를 하는 건지 혹은 시간 추이나 도수 분포를 비교하는 건지 데이터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차트의 형태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차트 작성과 관련해서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성할 차트는 선버스트라는 차트입니다. 선버스트 차트의 경우에는 트리맵과 마찬가지로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적합한 차트 형태입니다. 선버스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햇볕에 타서 바랜 것 같은 색 또는 태양광선, 그 중에서도 구름 사이를 새나가는 강력한 일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선버스트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트리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겠죠. 데이터의 경우에는 앞서 트리맵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때도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와 방향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삽입 탭의 차트 그룹에서 계층구조 차트 삽입 명령을 클릭하고 선버스트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선버스트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가요? 위에 있는 트리맵과 비교했을 때 또 다른 느낌의 차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전기전자 영역이 전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만큼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이겠고, 그 다음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이런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섹터는 서비스업, 세 번째는 화학, 그리고 각각의 섹터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느 정도만큼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표를 보지 않더라도 표를 한번 일별하기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차트 모두 방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계층 구조별로 잘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열의 요소 수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트리맵 차트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배운 주요한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대형과 원형 차트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트리맵과 선버스트 차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엑셀 2016 버전부터 지원이 됩니다. 트리맵의 경우에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대량의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차트 형태였습니다. 선버스트 차트의 경우에도 트리맵 차트와 비슷하게 상하위 계층 구조로 분류된 비율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는 차트 형태였습니다. 계열의 구성 요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트리맵이나 선버스트 중에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과정에서 작은 팁을 두 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차트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어떤 차트를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고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첫 번째로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먼저 결정한다. 두 번째는 비교 유형을 파악한다. 세 번째는 차트의 형태를 선택한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차트를 작성할 때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간단하게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와 오른쪽 방향키 그리고 아래쪽 방향키를 이용하면 되었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